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양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사고가 항해사의 부주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항해사가 조타 중에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사안은 선장, 항해사, 조타수, 과실이 삼위일체로 직결된 비극이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1차 지금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지금 항해사가 정말 그 맹걸수로 내지는 그 다도해에 섬이 다닥다닥 있는 곳에서 이게 그 매뉴얼로 해서 그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자동 항법 정체를 해놓고 이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100km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가면서 그냥 우리 휴대폰을 보면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200~300명이라는 그 사람이 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그 장산도 인근 같은 경우에는 섬이 굉장히 많고 수로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적지 않은 그 선박 사고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시야로 보면서 하나하나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3분이 넘게 이제 항로를 이탈해서 가는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배만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불감증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뭐 잠시 짚어주셨죠. 네. 네. 선장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해경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사고 당시에 조타실에 없었다. 지금 이런 점도 밝혀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선원법, 그 선장과 관련되는 규정을 보면은 특히 이제 항구를 출입할 때 그리고 좁은 수로 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충돌이나 침몰, 사고가 빈번한 수역을 지날 때는 본인이 설령 비번이라 한다 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선장이 그 항해를 지휘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연히 그러한 상황을 지남에 불구하고 난 지금 비번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비웠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선장과 관련되는 이 해야 될 마땅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실을 넘어서 중과실치상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람이 어떤 사망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타수라든가 아니면 항해사의 책임을 넘어서 선장에 대한 책임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최진양 변호사님께서 잠시 짚어주시긴 했지만 여객선이 사고 발생 직전 약 3분 동안 통상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상교통관제센터 이런 징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관제센터 측에서는 뭐 다른 선박이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거 집중 모니터링하느라고 그랬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해명이 좀 납득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운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2차적인 책임은 해상교통관제센터한테 그 책임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제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상 그런 레이더라든가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서 해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항로들이 이탈한다든가 아니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양교통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항에 있는 관제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다른 항로를 이탈하고 있는 선박이 있어서 그 선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라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운행하고 있는 선박이 5척이었다고 합니다. 5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항로 이탈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제센터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항로를 이탈하고 있는 선박이 있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가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 관제센터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선사 측에서는 심력 끼쳐 죄송하다, 송구하다 입장 밝히기도 했지만 세월호, 제주항공 참사 같은 공중교통수단 사고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꼭 필요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사후적인 처벌이 사실 능사는 아닙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예. 이런 해안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안전 지침이라든가 각종 그런 관련된 안전 사항들을 사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이 미비한 부분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